귀문? 귀신 왔다 갔다 하죠. 예.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한 신혼부부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이 연애할 적에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귀신 이야기를 해도 무서워하지 않던 제가 귀신보다 저 스스로가 더 무섭다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이민주! 그 이유는 제가 잠든 사이 벌어지는 일 때문이었는데요. 아, 왜 이러고 있어? 저녁에 눈을 뜨면 제가 누워있던 침대가 아니라 거실이나 화장실, 어느 때는 현관문 앞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 거 좀 심하네. 서 있는 거 무서워. 이유가 있구나. 네, 근데 본인인 저는 기억이 나지도 이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인 도윤 오빠에게 부탁을 해뒀습니다. 오빠, 혹시 오늘도 또 그러면 꼭 찍어서 보여줘. 알겠지? 알았어. 빨리 자자. 민주야. 민주야. 이민주.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오빠가 사색이 되어서 너 괜찮아? 제 손이랑 발이랑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친 데 없지? 그런데 부엌이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어? 너 다친 데 없지? 동영상 찍었어? 근데 오빠가 보여준 영상 속 제 모습은 지금껏 제가 생각했던 잠버릇이 전혀 아, 아니었습니다. 좀 과격했구나. 깜깜한 방문 밖에서 웃더니 어디론가 사라져서 민주야. 오빠가 서둘러 따라 나가더라고요. 민주야. 민주. 야. 민주야. 그리고 잠시 후 오빠가 발견한 저는 거기서 뭐해? 먹다 남은 케이크를 먹고 왜?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서 제 발 아래쪽을 향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혹시 목류병 아닐까? 내가 몽유병이라고? 목류가 있어. 목류병이라니.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면서 생각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대학 동기들을 만나러 갔는데 니네 또 귀신 얘기하려는 거지? 나 간다. 나 진짜 간다. 그중에 유독 귀신 얘기만 나오면 질색팔색하던 언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야, 그날은 진짜 정색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하자. 언니 그러다 진짜 가겠다. 나 사실 요즘 기치료 받고 있어. 기치료? 윤영 언니의 먼 집안 어르신 중에 무속인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영향인지 신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피해보려고 기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신 얘기하면 그 주위로 귀신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해하기 쉽진 않았어요. 말 나온 김에 민주야. 응? 넌 진짜 귀신 얘기하지 마. 나 왜?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넌 기운이 너무 강해서
다가오는 귀신들도 튕겨서 나갈 정도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귀신보다 내 기운이 더 세다는 거잖아. 대박인데? 그만큼 그 기운을 탐내는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 그 탐낸다.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서늘한 표정으로 말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는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얼떨떨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언니, 사실 있잖아. 그 순간 멀쩡하던 카페 천장 등이 그 백열 전구등 있잖아요. 그게 가박가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저게 왜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이제 언니가 먼저 제 손을 이렇게 먼저 잡더니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뭐야 분위기 이상해 막 이러면서 그냥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이제 이러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날은.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놀랬잖아, 엄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서 있어? 거울 가서 네 얼굴 좀 한번 봐봐. 내 얼굴이 뭐 어때서? 아 진짜.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하면서 이렇게 화장대로 다가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얼굴은 마치 아이들이 엄마 몰래 이렇게 화장을 막 한 것처럼 야, 이거 자는 중간에 또 그랬구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가지고 넋을 놓고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밤에 엄마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네 방에서 하도 부시럭부시럭 대길래 아니 잠 안 자고 뭐 하는가 했더니 야 이거 사! 어? 술 좀 작작 마시고 다녀.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아니 저는 전날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화장을 한 기억도 전혀 없었거든요. 조주종이 아니야. 조금 심한 잠버릇이라 여겼던 제 행동은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화장을 지우면서 하면서 땅에 꺼다라 한숨을 쉬고 있는데 엄마 아빠 지방 가는 거 알지?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엄마 간다. 저도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있을 때 일도 그렇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 잠버릇도 그렇고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도윤 오빠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막 천장 등이 파바박거리고. 오늘은 귀신 남으면 내가 다 때려잡아줄게. 그러니까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응? 가자. 그날은 오빠랑 모텔에서 하루 지내기로 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뭔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서늘한 기운은 계속되어서 아예 저는 에어컨도 끄고 자리에 그냥 누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저게 뭐지? 방금 뭔가 사람 같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은 제정신. 오 소름 돋아.
순간 느껴보지 못했던 극한 공포감이 막 몰려오면서 저는 정말 제 피가 다 얼어붙는 듯 들들들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악몽을 꾸면 엄마가 베개 안에 성경책을 넣어주셨던 게 이렇게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병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진 것 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져. 내 기도가 통했나? 살짝 안도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이루어지고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귀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읊어대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끼던 그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지금 저게 주기도문을 거꾸로 읽고 있구나. 그럼 진짜요? 몰라. 안 통하는 거네.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오니까 너가 제정신이라서 너랑 놀 수 있어. 너무 좋다. 막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막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얘기를 막 계속 막 외치는 거야, 같이. 순간 귀에 딱 꽂혔는데 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내 주기도문을 지금 거꾸로 따라 읽고 있구나. 와, 매나. 와 결이 다르다 이거. 와. 저는 더욱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엉엉 울면서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러다가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를 느끼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야 민주야. 사색이 된 도윤 오빠가 저를 마구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고 맞지? 저는 어지럼증하고 구토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계속 토를 해대는 바람에 결국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안정을 좀 찾은 후에 도윤 오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 말이 아니 자다가 시끄러워서 일어났는데 민주야, 뭐해? 민주야. 민주야.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민주야 민주야. 그게 사람이 가만히 있는 고개가 아니었어요.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눈이 반쯤 뒤집혀 있는 상태였고 울고 있었고 몸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혼자 중얼중얼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목소리는 안 나오고 제가 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이구, 심각했네. 그 이후 저는 놀라서 달려오신 엄마하고 이모하고 상의 끝에 남은 여름 내내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나온 뒤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다행이다. 당시 무속인을 찾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직 그때 그게 뭐였는지는 좀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윤영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의 말로는 이제 사람이랑 귀신이랑 사는 파장대가 다르대요. 이제 그래서 기문이 열린다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 뭔가 그게 맞춰지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음기가 강한 곳. 아마 계속 뭔가 붙어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곳이어서 걔가 적극적으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나, 너랑 접촉이 더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행동은 그동안 제게 보이지 않았지만 제게 붙어있던 귀신과 함께 융화했던 행동들이었을까요? 아, 그거 참 정말 단순 목류병이라고 하기가 좀. 몽유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귀신하고 논 거네. 근데 그거 너무 무섭다. 확실히 이렇게 귀신을 좀 보고 대화까지 나눠본 분이라서 그런지 사연이 좀 무서웠어요. 직접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 그 주기도문 거꾸로 외웠던 내 얘기를 듣고 귀신이 반응한 내가. 거잖아요. 내가. 그게 진짜 핵소름. 한마디로 말해서 모텔 위치가 이게 귀신이 이제 드나드는 귀문이 열리는 위치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때 딱 파장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귀신이 거기서 보였던 거죠. 거기는 보는 거죠. 그 사연자분 말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예상이 되는 곳이 하나 있었대요. 아하. 그 언니랑 친구들하고 그 카페 말고도 서울 외곽 쪽 펜션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뭔가 검은 형체가 그때 어릿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는 순간에 자쿠지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었는데 온몸에 냉기가 확 돌줄 정도로 갑자기 물이 차갑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같이 놀던 언니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때도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연자분은 기억을 못 하는 거고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 가격하잖아.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러니까 남편분은 괜찮으시대요?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다시 침대 위에 앉아서 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너무 무서운데?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는데도 얘를 본신 나온다.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런 걸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덕씨 모두 송경화 씨가 소개했습니다. 귀문. 자, 몇 개의 촛불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자, 요거는 좀 나올 것 같긴 하죠. 예. 네, 이거는 좀 셌어. 셌어요. 빠르다. 이거 봐. 간다, 촉촉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요. 자, 2층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힘을 내야 돼요. 여기서 힘을 내야 돼요. 자, 30불이 넘어갑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하나 더. 자, 갑니까?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송경화 씨의 기문은 총 36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와.